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1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편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리플 가격은 약 530원 정도입니다. 24시간 기준으로 약 5% 정도 오른 가격인데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비해서 리플 XRP 가격이 상대적으로 오른 이유는 다양한 이유 중에서 이번에 세계경제포럼에서 보여준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발언들이 아무래도 소송의 기대감을 상승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인우먼 채널에서도 지속적으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발언을 업데이트 드렸지만 한 미디어에서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발언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현재 기대감 상승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6개월 이내에 긍정적인 소송의 결론이 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는 미국 내 투자자분들에게 상당한 안심을 주었습니다. 변호사와 전문가들 역시 SEC가 사건을 강화하지 못했고 리플이 강력한 방어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데 대체로 동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리플은 항상 합의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합의는 리플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것에 SEC가 동의하는 조건이다 라고 하면서 합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리플과 SEC 소송은 리플과 SEC에만 관한 것이 아니라 향후 모든 암호화폐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증권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획기적인 판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업계 전체에 대한 SEC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리플 소송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리플 CEO가 세계경제포럼에서 공식적으로 이러한 발언들을 한 것은 이번 소송을 미국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해주고 리플이 더 많은 지지를 받아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CEO의 행보가 결국 리플 XRP의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리플은 언제나 SEC와 합의하고 싶다. 그렇지만 SEC가 리플 XRP를 증권이 아님을 동의할 때라는 동의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 트위터 사용자는 SEC가 리플을 XRP를 증권이 아니라고 말할 때가 아니라 동의할 때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SEC 영역에 정확히 선을 긋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암호화폐의 99%는 0에 수렴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 커뮤니티 대표 존 디튼 변호사가 리플 XRP,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향후 5년 안에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특히 그는 지난해 8월 추리히에 본사를 둔 시그넘 은행의 자산 책임자가 미래의 디지털 자산 3가지를 추천한 보고서를 언급한 예측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그의 발언을 스스로 지지를 했습니다. 보고서에서 추천한 자산 3가지는 첫째는 가치 저장으로서의 비트코인, 둘째는 인프라를 위한 이더리움, 셋째는 결제를 위한 XRP였는데요. 존 디튼 변호사에 따르면 리플 소송을 제외하면 XRP는 권고안이 나온 2020년 이후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자신의 예측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리플과 SEC 소송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상황이 제기가 되었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리플 XRP가 암호화폐의 꾸준히 상위 10위권 안에 랭킹이 되어 있다는 것은 XRP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러한 현상을 존 디튼 변호사는 소송을 제외하고는 리플의 가치는 과거나 지금과 달리 뛰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5년 뒤에 리플 XRP는 살아남을 대표적 코인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존 디튼 변호사는 또한 의회를 통한 암호화폐 규제법의 도입 시기에 대해서도 발언을 했는데요. 존 디튼 변호사에 의하면 암호화폐 규제법이 완료되는 시기는 가장 낙관적으로 예상해야 2025년 상반기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시장은 SEC 규제 시행령에 대한 연방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지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은 SEC와 크고 작은 법정 싸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암호화폐 업계 하나하나가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비용과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플과 같은 웬만한 업계 아니면 SEC에 항복하고 벌금에 합의를 하거나 혹은 명확한 규제가 생기기 이전에 사업 시작을 지연하거나 혹은 바이낸스처럼 거물급이 아닌 이상 사업을 확장하는 데 매우 주춤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결국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을 뒤처지게 만들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저는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법이 생기기 이전에 암호화폐 업계가 서로 협력하고 한 보이스를 내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의 시작이 리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모에 있어서 리플과 SEC 소송의 결과는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는 내용으로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1월 31일에서 2월 1일에 2023년 첫 FOMC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현재 CME 패치에 의하면 전문가들은 2월 미국 금리 인상을 약 98.6%까지 25bp 금리 인상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수치인데요. 따라서 이번 FOMC는 금리 인상이 얼마가 될 것이냐 보다 다른 포인트들이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연준 비공식 대변인이 브리핑한 내용이 있어서 공유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2월에 0.25%포인트 인상과 더불어서 드디어 금리 인상 중단 시기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할 듯하다라고 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인상 중단 시기에 대한 메시지를 연준이 어떻게 줄지는 연준의 전략적 방향과 관련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번 FOMC에서 연준이 인상 중단 시기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그 자체의 의미를 가져야 하지 그 이상 기대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논의가 있겠지만 가이던스는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요. 아마도 시장이 너무나 빨리 과하게 긍정적으로 반응할까 우려하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가 임금발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연준이 서비스 물가 상승률에 주목할 듯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연준이 이제는 식품이나 에너지, 주택 가격은 내림세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노동 집약적 서비스 물가 둔화에 대해서 확인 과정을 거치고 싶어 할 것 같고요. 이러한 확인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에서조차 더 확신을 갖게 되면 향후 피벗에 대해서 정책 변환에 대해서 좀 더 공식적으로 긍정적으로 논의를 하고 우리한테 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 첫 FOMC를 기다리시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투자자분들도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